안녕하세요. 박선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원석 자체도 값어치가 있지만 어떻게 가공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군맘지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값어치를 발견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별로 어떻게 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님이 마음의 시각을 전환하면서 정확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너무도 보람된 삶을 현재 살고 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민섭 군의 행복 이야기입니다. 이민섭 군은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많은 형아, 오빠 정도 될 겁니다. 대학교 지금 2학년생이고요. 현재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미국으로 가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민섭 군의 아버지 어머니를 알게 되면서 민섭이의 사연을 듣게 된대요. 민섭이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첫 번째 딸을 낳고 둘째로 민섭이를 낳았습니다. 아들로서는 첫 아들이죠. 너무 기뻤는데 아이가 누나에 비해서 좀 성장 발육이 더딘 겁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돌 지나기 전에 막 걷고 말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돌베기가 지났는데도 걸음걸이도 좀 어눌하고 좀 말도 더딘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섭이가 좀 더딘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얘가 이제 두 돌이 되는데도 영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좀 어설픈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권하는 겁니다. 민섭이 부모님 그러지 마시고 민섭이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맡아보면 어때요? 아이 뭐 별일 있으려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좀 빠르다고 느리게 유난스럽게 저래. 근데 하도 주변에 이야기를 듣고 그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민섭이의 이 청력이 절반 이하 40% 정도밖에 못 듣는다고 하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의뢰하면 어떻겠냐는 소견서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큰 병원에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민섭이가 소아과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불러서 이민섭 군 보호자님, 민섭이는 소아과가 아니라 소아정신과에 가서 의뢰를 받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신과라고요? 우리 아이 그럼 정신질환? 뭔가 두뇌 이상? 말도 안 돼. 하지만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저분은 소아과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소아정신과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긴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 민섭이의 지능지수를 검사한 결과 깜짝 놀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IQ 검사 결과 IQ가 50. 여러분 돌고래의 IQ는 70입니다. 그러면 돌고래보다 지능지수가 더 낮은 거.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IQ가 두 자리 숫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아무리 학습을 해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습은 불가하다. 그리고 마지막 내린 결론은 이 아이는 바로 자폐아란. 그래서 완치 사례가 없다는 이 결과를 통보를 받고 병원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민섭이네 가정에 절망과 어두움과 우울한 그림자가 확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폐아는 집안에서는 생활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었습니다. 집은 익숙한 환경이고 안정된 환경이고 그다지 문제가 없죠. 그러나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끔찍한 수시로 돌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차량이 막 달리고 있는 도로가에 막 뛰어들어서 차량이 경제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럼 그때마다 아빠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라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트에 가면 카트기에 물건을 막 집어넣고 계산도 안 하는데 막 집어먹어버리고 난동이 치고 그때마다 또 죄송합니다.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섭이는 누가 봐도 자폐아. 부모님이 봐도,
주변 사람이 봐도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집안에서 막 가둬놓을 수 있나요? 아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놀이터에 아빠가 오늘은 내 아들이랑 즐겁게 보내야 되겠다. 아빠 손을 잡고 막 흥얼흥얼 그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민섭의 눈이 반짝 빛나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빠가 미쳐 민섭아! 하고 잡기 전에 민섭이 이미 아빠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뭔가 떨어진 걸 확 주워서 입안에 넣는 장면까지 뒤에서 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막 불이 나게 가보니까 민섭이 입가에 침이 이렇게 뚝뚝뚝뚝 있으면서 뭔가 새까만 게 보이는 겁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침 새어나온 틈새에 자그마한 개미들이 바글바글 있고 억지로 민섭이 입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누군가가 먹다가 이 사탕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그 단맛을 보고 주변에 있는 개미들이 바글바글 붙은 그 사탕을 민섭이가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억지로 벌리고 그 사탕을 빼내고 가까이 수도가에 가서 아이의 입을 씻어내고 헹궈냈습니다. 그러자 민섭이가 갑자기 모래바닥에 발라닥 드러나면서 막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왜요? 그 사탕 내놓으라고. 그거 사탕 먹고 싶다고? 어떻게 주겠습니까? 너무 난동을 피우니까 아빠는 어쩔 수 없어. 다시 그 사탕을 씻어서 민섭이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민섭이는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면서 혼자 모래를 집어 던지고 모래성을 쌓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게 보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보던 아빠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민섭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섭아, 제발 부탁인데 너 나보다 딱 하루만 먼저 죽어주면 안 되겠니? 너무너무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섭이는 온통 자폐아로 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민섭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민섭이 아빠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하시고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그분을 만나서 부모님이 상담을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과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섭이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었는데 민섭이 아버지, 당신 아들 민섭이는 정상입니다. 당신이 자꾸 민섭이는 자폐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자꾸 옹호하고 보호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의 그 씨가 아이가 아니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아이를 이제부터 정상화로 정확하게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했지만 속에서는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어떻게 정상화야? 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얘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민섭이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수학 좀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포자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의 학생들이 왜 이렇게 수학을 싫어요? 수학 너무 어려워요. 못 풀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생님이 도와줄게. 방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이 얼마든지 가르쳐주고 정 안 되면 엄마에게 얘기해서 학원도 보내고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싫어요. 수학 싫어요. 못해요. 얘들이 왜 이러지? 한참 수학이 어려워요. 못해요. 자기 생각을 막 고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인데 내가 바로 그렇구나. 내가 분명히 상담자 선생님이 당신 아들은 정상입니다. 당신의 생각에서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아이를 향한 새로운 눈으로 보고 아이의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하는데 나는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돼요 하는 이 모습이라 우리 반 아이들이 수학 못해요 고집하는 모습이라 똑같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 아들 민섭이가 자폐아가 아니라 안 된다는 이 내 생각에 갇혀있는 내가 바로 자폐아 스스로 닫고 있는 사람이구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마음의 시각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정상이야. 그리고 퇴근해서 민섭이를 불렀습니다. 민섭아, 이리 와봐. 아빠를 한번 따라해봐. 민섭이는 할 수 있어. 민섭아, 따라해봐. 민섭이는 민섭이 그래, 잘했어. 민섭이는 자랑스러운 민섭이는 아들이다. 민섭이는 이는 민섭아, 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아들이다. 민섭이는 자랑스러운, 그래, 잘했어. 한 번 더 정확하게. 민섭이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오, 너무 잘했어. 그래, 우리 민섭이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리고 아빠는 그때부터 민섭이를 정상화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민섭이, 선생님 이제는 자폐야, 지능 떨어진 아이 아닙니다. 똑같이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도 시키시고 숙제도 내주고 과제도 하게 다 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우리 아들 민섭이 정상이야. 너희들이 그동안 민섭이 많이 배려해주고 돌봐준 건 사실인데 이제 민섭이가 스스로 알 수 있게 좀 도와주겠니? 마트에 가서 물건을 내동댕이 치고 예전에 막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부족해서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죄송. 이제는 안 했습니다. 아저씨, 이 아이 정상입니다.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때려도 좋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훈계도 해주시고요.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니까 주변에서도 점점 민섭이를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르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섭이는 그때부터 정상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민섭이의 변화 스토리입니다. 저 민섭이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데 어느 한 부분에 막 집중하고 초집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바로 뭐였을까? 영어 공부였습니다. 영어 단어를 몇 개 던져줬는데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발음을 하면서 얘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 주변의 권고를 듣고 이런 몸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지속적인 몸의 훈련과 이런 체력 단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상과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학교 대표 육상대회 출전해서 처음에는 동메달, 그 다음 무슨 메달이죠? 네, 은메달, 금메달, 메달리스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메달 한 개 따고 메달리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석권을 한 겁니다. 대회 때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건 지금 비디오를 안 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초등학교 때 전교 어린이 회장을 역임했다는 학생 있을까요? 누가 있나요? 오,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섭이 IQ가 얼마라고요? IQ 50입니다. IQ 50이? 짜잔, 볼까요?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된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배려하는 거겠지? 아닙니다. 직선 투표로 어린이 회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분명 의사는 진단했습니다. 이런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습이 불가하다. 그리고 단체 생활 불가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일반 중학교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학교에 다니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반 중학교가 아니라 기숙형 중학교에 3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생활했고 졸업을 하고 또 고등학교도 대한고등학교에 무사히 다 학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력서는 IQ 50에 자폐하고 학업 성적이 불가하다는 그 이력서가 싹 지워지고 새로운 이력서가 탄생했습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에 수영 메달리스트에 국제중학교를 졸업하고 링컨 하우스 스쿨을 졸업하고 그리고 바로 일반 전형, 수시 전형으로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1학년 성적을 맞췄는데 평균 성적이 4.0이었습니다. 장학생이 된 거죠. 그런데 IQ 검사를 하면 지금도 얼마일까요? 지금도 50입니다. 선생님은 작년 10월에 이민섭 군을 직접 만났습니다. 서울의 목동의 한 예술인회관에서 이 민섭 군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연극을 관람하게 됐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유창하게 4분 동안 스피치를 하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알아듣다가 뒤로 갈수록 못 알아들었지만 선생님이 알기로 다는 못 알아들었지만 정말 놀랍다. 어떻게 IQ 50이 저렇게 유창하게 말도 안 돼.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치를 정확하게 발견한 아버지의 시각전환이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서 자폐아입니까? 아니면 정상아입니까? 자폐아가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서 나 못해, 나 안 된단 말이야 스스로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자폐아이고, 정상아라는 것은 내 안에 가치가 있구나, 내 안에도 다이아몬드가 있구나, 이 다이아몬드를 개발하면 지금은 아직 꿈이 적지만 이 꿈을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사람의 더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도 잘못된 시선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정확한 자녀의 가치를 발견하고 훌륭하게 키워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 길을 누리는 데는 이분의 공로가 한몫 톡톡히 합니다. 누군지 한번 볼까요? 네, 축음기, 전구, 확성기. 누가 발견했습니까? 하얀 머리. 발명왕? 그렇죠, 에디슨이죠. 이 에디슨은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 하버드대? 콜롬비아대? MIT? 아닙니다. 에디슨은 학력이 초등학교 1학년 중퇴가 전부입니다. 그럼 에디슨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바로 어머니 낸시 여사의 정확한 자녀에 대한 가치 발견에 마음의 시각 전환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어머니 낸시 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에디슨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은 굉장히 산만한 아이였습니다. 호기심도 많고요. 학교에 가기 전부터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한 번은 병아리를 낳아보겠다고 알을 가져와서 웅크리고 앉아서 품고 있진 않나. 흑인 아이를 쟤놈의 피부색이 나랑 다르지? 하얗게 만들 수 없을까? 한번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 또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막 이렇게 조립해보기도 하고. 그런 아이가 학교에 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막 물건하고 아이들 막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보낸데 당신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를 에디슨의 손에 건네준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그 편지를 들고 영문도 모르고 엄마에게 준 거죠. 어머니 낸시 여사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내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학교를 못 다닌다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구마구 눈물을 짓다가 어머니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절망의 눈으로 우리 아이를 보면 우리 아이는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내가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길러야 되겠어. 눈물을 닦고 나와서 에디슨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에디슨, 이리 와봐. 엄마가 얘기해 줄 게 있어. 너 내일부터 학교 안 가도 돼. 엄마 왜? 나 학교 가고 싶어. 난 학교 가는 거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좋은데. 에디슨. 우리 에디슨은 있잖아. 천재래. 그래서 우리 에디슨은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대. 이제부터 엄마랑 책도 읽고 엄마랑 네가 만들고 싶은 것도 만들고 그러면 뭐든지 잘 될 수 있어. 아,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좋아요. 호기심 많은 아이의 질문에 엄마는 부족하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요즘 표현으로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나갔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세기의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느 날 에디슨은 집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꺼내보는데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어서 우리 학교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전 초등학교 때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면서 에디슨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어머니 낸시 여사가 세기의 바보를 세기의 천재로 키웠구나. 어머니가 오늘 내가 있게 한 장본인이었구나. 그리고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1만 가지의 틀린 방식을 발견했을 뿐이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실패할 때 있잖아요. 이게 막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대로 흘러갈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망했어. 아이 실패했어. 아이 끝장이야. 에디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롭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는 기반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낸시 여사가 이렇게 아이를 키운 겁니다. 아들의 무모함과 호기심 가득한 말과 행동에 언제나 희망을 말하던 어머니, 어머니의 긍정과 희망이 위대한 발명왕 에디슨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우리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그럴 때가 많겠죠. 성적이 노력한 만큼 안 됐을 때 에이,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난 여기까지인가 봐. 이건 내 적성이 안 맞아. 쉽게 포기하려고 했었던 마음들이 혹여라도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도면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이 에디슨과 민섭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정말 내가 실패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잘못된 방식을 발견하고 새롭게 딛고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고요.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